손흥민 선수는 현재 세계 축구계에서 가장 큰 이름 중 하나입니다. 대한민국 선수의 실력은 여러 해 동안 유럽에서 뛰며 쌓은 경험과 단단한 의지로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손 선수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예상한 완벽함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성격과 행동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불쾌함을 느끼게 하는 요소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축구 재능이 풍부한 선수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의 약점도 빈틈없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 선수로서의 영향력은 모든 팀에서 큰 효과를 발휘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종종 불편함을 느끼게 합니다. 손 선수는 자신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팀 내 어떤 개인에 대한 비판이나 비난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의 강렬한 성격 외에도 이 스트라이커는 감정을 표현하기 쉽고 주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일으키는 순간을 종종 만들어냅니다. 최근 1에서 2년 동안 손흥민은 성숙함의 징후를 보여주었으며 팬들을 위해 웃음과 울음을 최대한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 몇 년 동안 그는 성격과 감정 면에서 매우 변덕스러웠습니다. 이 세계 스타, 1992년생의 가장 유명한 울음이 발생한 곳은 2018년 월드컵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이 예선 라운드 후 바로 탈락한 무적의 대회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손의 전설적인 울음 연기와 비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구체적으로 2대1로 패배한 멕시코에 대한 실패 후 대부분의 대한민국 축구 선수들은 여전히 진출 가능성을 가지고 서로를 격려하러 왔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대표팀의 축제 날인 지구 최대 축구대회에서 연속 두 번째 패배이지만 그들에게 라운드로 진출할 가능성은 아직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마지막 경기 상대로 너무 강력한 독일 대표팀 때문에 모든 것이 종료된 것입니다. 그래서 손흥민은 멕시코에 패배한 후 한국 대표팀의 탈의실에서 어린 아이처럼 울음을 퍼뜨렸습니다. 그의 눈물은 계속 흘러내리고 그의 얼굴은 절망과 슬픔을 모두 나타냈습니다. 그는 매우 슬펐고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축구는 삶의 일부이며 모두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의 팀 동료들은 그 이후에 그를 격려하려 노력했지만 상황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 후에 한국 대표팀은 예상치 못하게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독일을 이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본선 진출로 안내하는 데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토트넘에서도 손흥민은 유명한 울음쟁이 선수입니다. 그는 2019-2020 시즌 첼시와의 경기에서 루디거가 복부를 차며 직접 퇴장당한 후 크게 울었습니다. 모두가 그것은 한국 선수로부터의 나쁜 플레이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팀이 패배 중이었던 그 순간 손은 자신의 눈물을 억누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첼시에 대한 레드카드를 받은 후 손흥민은 비슷한 방식으로 또다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 후 몇 주 뒤 에버턴의 안드레 고메스의 다리에 직접 차서 고메스가 수술을 받고 반년 이상 경기를 놓쳐야 했을 때 또 다시 레드카드를 받았습니다. 손은 자신이 불공평하게 대우받았다고 생각하며 마치 어린아이처럼 경기장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손의 두 장의 레드카드가 2개월도 안 되는 기간 안에 발생한 것입니다. 그 당시 한국의 공격수 스타일은 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언제부터 폭력적이고 이전보다 나쁜 행동을 하게 된 걸까요? 이것은 손흥민을 이전에 매우 존경했던 이들의 마음에 자주 떠오르는 질문입니다. 그들은 연이어 발생한 레드카드 때문에 많은 호감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손흥민의 역사에서 가장 대표적인 울음 3차례였고 모두 그의 감정이 폭발적인 행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일부 관객은 그러한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은 손흥민의 행동에 대한 잘못된 면을 가리려는 가짜 눈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크리스티아노 로날도 슈퍼스타와 많은 유사점이 있습니다. CR7는 어릴 때 자신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연민을 얻기 위해 울면서 유명해졌습니다. 외모상으로는 강하고 용감한 남자처럼 보이지만 포르투갈 슈퍼스타의 내면은 어떤 이상한 일이나 부당한 대우에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쉽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손흥민과 매우 유사한 특징입니다.
우리는 CR7이 한국 선수들에게 가장 큰 아이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992년생 축구 선수는 CR7로부터 많은 긍정적인 특징들을 배웠으며 그 중에는 희망적인 의지, 인내와 계속된 노력을 통해 경력을 발전시키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론도 러날도는 어릴 때 매일 울던 어린이에서 세계 축구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전설 중 하나로 성장했습니다. 손흥민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어린이적인 성격과 눈물로 가득한 순간을 성숙하고 성숙한 어른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쁜 일이며 토트넘의 주장이 미래의 성공을 달성하는 여정에서 더욱 성숙해지고 그리고 향후 세대에게 본받을 수 있는 밝은 본보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